자,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에 소크라테스 했었죠? 오늘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 해볼게요. 플라톤의 인간관과 정치관부터 해봅시다. 플라톤에 따르면 우리 몸속에는 영혼이 가득 차 있고, 이 영혼은 머리, 가슴, 배에 들어있는데, 여기서 플라톤은 머리에 있는 영혼을 이성, 가슴에 있는 영혼을 열정, 배에 있는 영혼을 욕망이라 불렀어. 그리고 이 이성, 열정, 욕망은 각자 역할이 있는데, 먼저 이성의 역할은 무엇이냐? 얘들아, 우리 머리 언제 써? 공부할 때 쓰지. 지식을 습득할 때 쓰잖아. 그래서 이성이라는 영혼은 우리에게 지혜의 덕을 알려줍니다. 열정은 왜 열정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라는 말이 있듯이, 열정은 우리에게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주죠. 마지막 욕망은 무조건 추구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절제할 필요가 있잖아. 그래서 욕망은 우리에게 절제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룰 때, 지혜, 용기, 절제가 균형을 이룬 상태를 플라톤은 정의라 했어. 이게 인간관이야. 그리고 이 논리를 그대로 정치관에 대입시키는데, 그래서 정치관 보면 플라톤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인간이 있대. 첫 번째 인간은 이성이 많은 인간이야. 이성이 많다는 건 많은 지식과 많은 지혜를 추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플라톤은 이러한 인간은 철학자가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이 철학자가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고 플라톤은 주장합니다. 이게 철인 정치론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인간은 열정과 용기를 갖춘 인간인데, 이 열정과 용기를 갖춘 인간은 나라를 지키는 방위자가 되어야 한대. 마지막 인간은 욕망과 절제를 갖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농부나 대장장이 같은 무언가 만드는 생산자가 되어야 하고, 아까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룰 때 정의가 생기듯이 철학자, 방위자, 생산자의 이 세 계급이 조화를 이룰 때 정의로운 국가, 이상 국가가 완성된다고 플라톤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플라톤의 정치관이야. 그럼 이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사주덕. 사주덕은 얘들아, 인간이 갖추어야 할 네 가지 덕인데, 이 사주덕에는 우리 아까 봤던 지혜, 용기, 절제, 정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절제와 정의에 주목해 볼 건데, 먼저 정의는 아까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룰 때 정의가 생긴다 그랬잖아. 그래서 정의는 조화의 덕이야. 그리고 절제는 모든 계급에게 요구되는 덕인데, 아까 철학자는 지혜, 방위자는 용기, 생산자는 절제의 덕을 갖췄다 그랬지. 여기에 플라톤은 높은 계층의 사람은 낮은 계층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덕목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해. 그럼 방위자는 용기뿐만 아니라 절제를, 철학자는 지혜뿐만 아니라 용기와 절제를 갖추고 있어야겠지. 그럼 이 절제는 결국 세 계급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절제는 모든 계급에게 요구되는 덕입니다. 그래서 요게 사주덕이고요. 두 번째, 플라톤에게 이상국가는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 플라톤에게 이상국가는 철인 정치가 이루어져야 돼. 철인 정치는 구체적으로 선의 이데아를 인식한 철학자가 통치하는 것인데, 여기서 너네들은 그럼 선의 이데아는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이건 뒤에 가서 선생님이 알려줄게. 어쨌든 이상국가가 되기 위해선 첫 번째, 철인 정치, 철학자가 통치를 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플라톤에게 이상국가는 두 번째, 철학자, 방위자, 생산자의 세 계급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여기서 조화는 얘들아, 각 계급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걸 의미해. 그래서 플라톤에게 계급 이동, 계급 교환은 절대 안 됩니다. 계급 간의 이동, 그 다음에 계급의 교환은 절대 안 돼. 왜 그러냐? 이 계급이라는 것 자체가 각자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결정된 거란 말이야. 각자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계급이 결정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 예를 들어서 용기의 덕을 갖춘
방위자가 국가를 통치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플라톤에게 계급 이동 교환은 절대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마지막 수호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얘들아, 수호자는 철학자와 방위자를 합친 것으로 이들은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거든. 국가를 운영하다 보니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플라톤은 이 수호자 계급을 선발할 때는 엄격한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이들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소유해선 안 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덕, 이상국가, 수호자 이 부분은 시험에 특히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두고요. 우리 이제 플라톤의 진리관 배워볼게요. 자, 플라톤의 진리관. 일단 얘들아,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기 때문에 윤리적 보편주의, 주제주의, 지덕복 합의서를 모두 계승해. 여기서 윤리적 보편주의는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 절대적 진리가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였는데, 그래서 플라톤은 이 절대적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돌아다녀.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절대적 진리가 있기는커녕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야. 스승님은 분명 절대적 진리가 있다고 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해. 이 사이에서 갈등을 겪던 플라톤은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리는데 그 결론이 뭐냐? 바로 이거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한다. 그러니 이 세상의 절대적 진리는 없다. 다만 모든 것이 변하는 이 현실에는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지만 현실을 뛰어넘는 완전한 세계에는 절대적 진리가 존재한다. 그 완전한 세계, 완벽한 세계는 바로 이데아이다. 자, 다시 정리해보자 얘들아. 플라톤이 보기에 현실 세계는 불완전하고 모든 것들이 변하는 가변적인 세계야. 그러니 이 현실 세계에는 절대적 진리가 없는 거야. 그럼 완전하고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고 영구불변한 절대적 진리는 어디 있는 거야? 이 현실 넘어 이데아 세계에 있다고 플라톤은 결론 내려. 그리고 이 이데아는 현실 너머에 존재하기 때문에 오직 인간의 이성, 생각으로만 파악할 수 있어. 그럼 현실 세계는 모든 것이 시시때때로 변화하기 때문에 인간의 감각이나 경험으로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진리는 현실 세계가 아니라 현실 넘어 이데아 세계에 있다는 게 바로 플라톤의 결론이고, 결국 플라톤은 얘들아 소크라테스의 윤리적 보편주의를 이데아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구체화시킨 것이고, 그럼 플라톤에 따르면 이 세계는 몇 가지로 구분돼? 그치, 두 가지로 구분되지. 불완전한 현실 세계와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는 이데아 세계. 그래서 플라톤의 세계관을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도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 이데아를 조금 다른 차원에서 설명을 해볼게. 얘들아, 플라톤이 이데아를 설명하면서 동굴의 비유라는 것을 드는데, 동굴의 비유가 뭐냐? 플라톤은 자기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 우리는 동굴 속의 죄수와도 같다. 동굴 속에는 얘들아 죄수가 있는데 이 죄수는 한쪽 벽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몸이 쇠사슬로 고정되어 있어. 그리고 한쪽 벽에는 여러 사물들이 나타나는데 그럼 이 죄수는 벽에 나타나는 사물이 진짜라고 믿으며 살아가겠지. 그러던 어느 날 한 죄수가 쇠사슬을 풀고 동굴 밖으로 나간 거야. 동굴 밖으로 나간 이 죄수는 깜짝 놀라는데 왜 놀라냐? 자기가 여태까지 동굴에서 봤던 진짜 사물들이 밖에 다 있는 거야. 진짜 꽃도 있고 진짜 나무도 있고 진짜 새도 있어. 그리고 자기가 여태까지 봤던 건 저 태양 빛에 비친 진짜 사물들의 그림자였던 거야. 여기서 플라톤은 얘들아 동굴 안은 현실, 동굴 밖은 이데아라고 하는데, 그럼 얘들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고 있는 사물들은 전부 뭐인 거야? 전부 그림자이고 가짜인 거야. 진짜는 어디 있어? 저 이데아에 있어. 그래서 플라톤에 따르면 현실 세계는 가짜 세계이자 그림자이자
그림자 세계이자 이데아를 모방한 세계야. 그리고 이데아는 진짜 세계이자 모든 사물들의 원형이자 오리지널 사물, 진짜 사물이 존재하는 세계인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실에서 여러 꽃들을 보고 있지. 뭐 해바라기도 보고, 그다음에 뭐 튤립도 보고, 할미꽃도 보는데 우리가 현실에서 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보고 있는 꽃들은 이데아에 있는 진짜 꽃, 이데아에 있는 진짜 꽃, 이데아에 있는 진짜 꽃의 원형을 모방한 대상에 불과한 거라고. 다시 우리가 현실에서 보고 있는 꽃들은 뭐라고? 그치, 이데아에 있는 꽃의 원형을 모방한 대상에 불과한 거라고. 그래서 플라톤은 사물을 끊임없이 이데아에 있는 원형과 이 원형을 모방한 대상들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사물을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해. 사물을 몇 가지?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한다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플라톤에게 최고의 이데아는 선의 이데아인데, 이 선의 이데아는 아까 예시에서 태양과도 같은 존재야. 우리 태양이 없으면 그림자도 못 보고, 그림자를 못 보면 이데아가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할 수 없잖아. 이처럼 선의 이데아도 태양처럼 모든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에 최고의 이데아이고요. 여기까지 하면 플라톤의 진리관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 플라톤의 전체적인 내용 다 살펴봤고, 이제 자료 보고 문제 풀어볼게. 자, 첫 번째 자료 봅시다. 정의는 각자가 성향에 가장 맞는 국가와 관련된 일 한 가지에 종사하며 타인에게 참견하지 않는 것이네. 정의는 곧 제 것을 소유하고 제 일을 하는 것이네. 만약 성향상 상인이 전사 계층으로 옮기려 하거나 전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격도 없으면서 통치자 계층으로 옮기려 해서 사람들이 서로 도구나 직분을 교환하거나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한다면 국가는 파멸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네. 얘들아, 여기서 우리 첫 번째 문장도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문장은 결국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계급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각 계급은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 문장은 계급 간에 교환이나 이동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계급 간의 교환과 이동을 부정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 자료 가볼게. 두 번째 자료. 커다란 동굴 속 맨 앞쪽에 오직 벽면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묶여있는 죄수들이 있다. 그들은 동굴 벽면에 나타나는 갖가지 그림자들을 진짜 사물들의 모습이라고 믿으며 살아간다. 어느 날 죄수 한 명이 동굴 밖으로 나가 실제 사물들을 보게 된다. 마침내 그는 태양을 직접 볼 수 있게 되고 태양이야말로 세상 만물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얘들아, 이게 동굴의 비유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이 형광펜 친 것들의 진짜 의미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얘들아, 동굴 속은 현실이었어, 이데아였어? 그치? 현실이었지. 동굴 밖은 이데아였어. 그림자는 현실이었고 실제 사물은 이데아에 있었지. 중요한 건 이제 죄수와 태양인데, 일단 태양은 뭐라 그랬어? 선의 이데아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데아 중에 최고의 이데아가 바로 태양, 선의 이데아였어. 그리고 죄수인데, 이 죄수는 태양을 인식했잖아. 선의 이데아를 인식했잖아. 아까 선의 이데아를 인식한 건 누구라 그랬지? 그치, 철학자라 그랬지. 철인정치 설명하면서 선의 이데아를 인식한 철학자가 통치하는 게 철인정치라고 했잖아. 그러니 이 태양을 인식한, 선의 이데아를 인식한 죄수는 철학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플라톤 자료 봤고요. 이제 문제 풀어볼게. 자, 1번 고대 서양 사상가 가불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그럼 우리는 먼저 고대 서양 사상가 갑이 누군지, 을이 누군지 알아야겠네요. 갑, 인간은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대상을 감각기관으로 지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아름다움 자체와 같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이성의 사유에 의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 그럼 얘들아, 결국 갑은 아름다움 자체와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대상으로 나누고 있잖아.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지. 그래서 이건 플라톤이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 볼게. 그럼 얘들아, 아름다움 자체는 이데아에 있을 거고 이 대상들은 현실에 있겠지.
그리고 이 현실은 시시때때로 변하니까 감각기관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이고 이데아는 현실을 넘어 있기 때문에 이성의 사유에 의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플라톤이고요. 을,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척도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척도이다. 얘들아 여기서 끝났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이거 누구? 프로타고라스였고요. 프로타고라스는 소피스트였죠. 그래서 갑은 플라톤, 을은 프로타고라스, 소피스트입니다. 1번 갑, 누구나 철학적 탐구 없이 참된 실제를 파악할 수 있다. 얘들아 참된 실제, 얘들아 실제랑 같은 말이 원형이거든. 그럼 참된 실제는 결국 이데아이잖아. 근데 이 이데아 철학적 탐구 없이 파악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가 틀렸고요. 2번 모든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움 자체에 의해 아름답게 된다. 결국 얘 2번 선지도 아름다움을 아름다움 자체와 모든 아름다운 것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으니 플라톤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들아 여기서 하나만 더 알려주자면 얘들아 이데아에 사물의 원형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사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 결국 이데아에 아름다움 자체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우리가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대상들을 볼 수 있는 거야. 그 말을 지금 모든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움 자체에 의해 아름답게 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3번 각 개인은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얘들아 인간이 만물의 척도이다라는 것은 인간이 모든 것의 기준이라는 거잖아. 그러니 각 개인은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틀렸죠. 가지고 있죠. 4번 을 인간에게 유익한 지식은 감각적 경험을 초월해야 획득된다. 얘들아 소피스트는 윤리적 상대주의였고 이 윤리적 상대주의에서 상대적 진리는 인간의 뭐로 파악할 수 있어? 감각과 경험으로 파악할 수 있었지. 그러니 감각적 경험을 초월해야가 틀렸죠. 감각적 경험으로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5번 갑과 을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만 타인에게 전달할 수 없다. 얘들아 일단 소피스트 자체는 상대적 진리를 주장하고 절대적 진리가 존재한다고 보지 않죠. 그래서 을이 틀려서 5번도 정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풀어볼게. 자, 2번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그럼 고대 서양 사상가 누군지 찾으면 되겠네요. 덕은 영혼의 건강, 아름다움, 좋은 상태인 반면 악덕은 영혼의 질병, 추함, 허약함이다. 몸이 망가지면 온갖 음식과 부와 권력이 소용없듯이 영혼이 타락하면 사는 보람이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의 세 부분 각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들 셋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전체에 유익한 것에 대한 알을 그 자신 속에 지니고 있다. 얘들아 영혼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대. 그리고 공동체, 국가도 세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이거 누구? 플라톤의 입장이었죠. 그럼 고대 서양 사상가는 플라톤이고 1번 영혼이 추구하는 정의와 국가의 정의는 실현 방식이 다르다. 얘들아 일단 영혼이 추구하는 정의는 지혜, 용기, 절제가 뭘 이루어야 돼? 그치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그리고 국가의 정의 역시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국가의 정의 역시 세 계급 철학자, 방위자, 생산자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잖아. 그러니 영혼이 추구하는 정의와 국가의 정의는 실현 방식이 다르지 않죠. 같죠. 그래서 1번 정답이 될 수 없고요. 2번 모든 사람은 지혜의 덕을 발휘하여 직접 통치에 참여해야 된다. 아니죠. 통치에 참여하는 건 오직 철학자뿐이야. 모든 사람이 직접 통치에 참여해야 된다? 아니에요. 플라톤은 세 계급이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지 모든 계급이 통치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2번 정답이 될 수 없고요. 3번 좋은 것들의 완전하고 이상적인 원형은 이성만으로 파악할 수 없다. 얘들아 좋은 것들의 완전하고 이상적인 원형 이게 바로 이데아이죠. 이데아는 뭐로 파악할 수 있어?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성만으로 파악할 수 없다? 틀렸죠. 3번 정답이 될 수 없고요.
4번 욕구와 관련된 부분의 덕은 특정 계층의 사람에게만 요구된다. 얘들아, 욕구와 관련된 부분의 덕은 절제였죠. 그리고 선생님이 그랬지. 절제는 모든 계급에게 뭐 되는 덕? 그치. 요구되는 덕이다. 그러니 특정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요구된다? 아니죠. 모든 계급에게 요구되죠. 그래서 4번 정답이 될 수 없고요. 인간은 영혼의 세 부분이 조화를 이룰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쵸. 영혼의 세 부분이 조화를 이룰 때 정의가 생기잖아. 그럼 정의가 생기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5번이고요. 이제 오늘 배운 거 정리해 볼게. 자, 오늘 배운 거 정리해 봅시다. 오늘 플라톤을 배웠고요. 먼저 플라톤의 인간관 정치관. 플라톤은 지혜, 용기, 절제, 정의를 사주덕으로 제시했고 이걸 그대로 정치관에 대입했지. 그래서 국가는 철학자, 방위자, 생산자 이 세 계급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얘기했고요. 이 중 철학자가 통치할 때 그리고 이 세 계급이 조화를 이룰 때 이상 국가가 완성된다고 이야기했어. 플라톤의 진리관을 보면 플라톤에게 현실 세계는 가변적이고 이데아를 모방한 세계였어. 그리고 이 현실 세계는 감각이나 경험으로 파악할 수 있었지. 반면에 이데아는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는 세계이자 모든 사물의 원형인 세계였고 이 이데아는 현실 너머에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플라톤이었고요. 얘들아,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워볼게. 그럼 안녕.